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경찰 채용 변화가 있죠. 중요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질문이 많아서 이제 설명드린 영상이고, 그 면접 관련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문가나 강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다 빼가요. 몰래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포장해서 버젓하게 뭐 자기 면접 책을 출간한 면접 강사도 있고, 분야별로 와서는 면접 강의 강사 관련해서 뭐 배우고 싶다 이렇게 뭐 접근하고서는 안에 내용만 빼간다든지. 제가 막 너무 예전에 학원가에서 면접 캠프 총괄할 때도 그렇고, 이쪽 분야는 뭐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그런 의식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 해당 OT 영상 올라갈 시기 때 그때 자세히 OT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채용 변화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큰 이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이슈는 이제 당장에 2025년부터 면접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데, 이게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국가직 같은 형태로 변해요. 국가직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전담 부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에 자체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있어서 이런 채용 시스템, 절차상 채용 시스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가 두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는 한두 군데요. 그쪽 출신 담당자를 5급 공채로 채용하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 부서처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나마 좀 전문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쪽에서 투입되는 면접관들. 국가직 면접 있죠. 지방직 면접이 있고 국가직 면접 공무원들. 거기 형태대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소방직이 그렇게 바뀌었고, 경찰직도 이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경들은 제일 이제 신경 쓰는 게 2026년부터 이제 체력이 순경 공채 얘기합니다. 경관부는 이미 체력이 패스제로 진행됐었죠, 그죠? 체력이 패스제로 진행됐고, 순경 공채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통합 채용 부분이 이제 걸리죠. 근데 이게 새롭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경관부생들은 이미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경관부생하고 경영 경채분들, 우리 그 경관부 경찰 간부 후보생 합격생들 합격 수기 네이버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글씨가 좀 날아가는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DSA 컨설팅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 거기 들어가면 경관부생들이랑 경영 경채나 이분들 이제 바뀐 형태에서 합격생 합격 수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세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이 형태대로 진행을 됐기 때문에 막 하더라 통신에 이제 뭐 여경을 더 많이 뽑는다, 여경을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남경은 불리하다, 이런 거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이미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값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이 바뀐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는데 과연 어떤 요소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바뀐 형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소. 그러면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경관부생들은 이미 경영 경채나 경관부생들이 이미 바뀐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순경 공채분들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관부생들도 요 바뀌는 면접 형태로 이제 진행되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그럼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면, 이미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에 남녀 통합 채용했을 때 여경한테 유리하냐? 전혀 아닙니다. 체력 패스제를 진행했을 때 지금 경관부생도 그 경영 경치에서 의외로 여경분들이 꽈락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담넘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 쏘는 거 있죠. 거기 가서 이제 악력이 털려가지고 제대로 못 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볼 땐 그 체력 패스제를 그게 안 되는 거는 진짜 제대로 된 체력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학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유도나 주짓수나 그런 복싱이나 이런 데 가서 제대로 그냥 운동만 해도 충분해요. 뭐 무슨 체력학원 유튜브에 뭐 이런 강사들이 막 이제 체력 패스제 바뀐 그 코스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 유도나 주짓수 이런 거 가지 말고 뭐 체력이나 체력학원에 와서 체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헛소리라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런 단일 종목의 폐단을 막고자 실제 실무상 순환식 체력 검증 형태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부터 미국하고 캐나다와 같은 체력 순환식 체력 시험, 그러니까 현장을 그대로 옮겨와서 현장에서 필요한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테스트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력학원에서 그 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 꽈락이 난 친구들이 체력학원 성실히 안 다녔나, 그것도 아니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도, 주짓수 이런 그냥 무도 단점 따서 여러분들 가산점에 넣을 겸 그거나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대신에 이제 뭐 유도나 주짓수 같이 부상이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뭐 예전부터 그걸 하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걱정이 좀 되는 분들은 복싱 체육관 가면 더 안전해요. 오히려 스파링도 자주 안 해. 요즘에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스파링 데이 때 장비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크로스핏은 효과는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단체 운동의 기록 갱신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게 부상 위험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적합도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경감고생들 대상으로 체력 패스제로 바뀌었을 때 체력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체력 학원에 전혀 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필기 끝나고 나서 그 코스 한번 해보러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경들은 사실은 본인이 그냥 헬스장에서 본인 개인 운동하고 아니면 뭐 주짓수나 유도나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 하면서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경감부생들, 경영특채는 여기 경감부생들 필기 합격하고 체력학원 가서 그냥 순환식 한번 몇 번 해보면서 간만 익히고 그냥 무난하게 다 합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경분들이 문제예요. 여경분들이 의외로 꽈락이 많이 나. 그러니까 남경한테 유리한 부분, 여경한테 유리한 부분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경감부에서 이미 다 그 데이터 값이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 간부 후보생 다 여자만 합격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비율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서 합격생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을 산출해서 아마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할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남녀 통합 채용이나 체력 패스제 이런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진행할 때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었을 때 결국 최종 합격은 어디서 당락이 다운되느냐, 여기서 다운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남녀 통합 채용을 했을 때 남자 비율과 여자 비율 조절할 때, 그 다음에 체력 패스제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제 일정한 비율이 나오게끔 데이터 값이 나왔으니까 그 구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구간 설정해도 비율이 완전히 예측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경감부생도 결국은 면접에서 이 당락이 좌우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감부생 면접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엄청. 그러니까 진행 절차는 예전하고 바뀐 게 없었는데 응시생들 수준이 확 올라갔다고요. 확 올라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녀 통합이 됐을 때 결국은 심층 면접이 제일 어려운 관문이 돼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필기는 그냥 거쳐가는 관문이에요. 필기에서 꼴찌해도 면접에서 이제 충분히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으로 지금 채용 절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필기를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경찰이라면 형사법 과목이나 그 경찰학 개론 과목은 숙지가 돼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완전히 목을 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필기, 체력, 그 다음에 면접 합산 순으로 결정될 때는 면접을 미리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체불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필기가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필기 준비할 때 면접 프로그램 미리 이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절대 하지 말았거든. 그냥 필기 합격 발표 나고 나서 그냥 이수해도 된다고 하지 말았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은 다른데 개념이, 거기는 이제 필기가 거의 형식적이고 결국 면접에서 당락이 좌우되게끔 막 10배수로 뽑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은 1년 전부터 미리 심층 면접 프로세스 이제 먼저 코칭 받으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경관부나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절차 때는 합산 순으로 결정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거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체력 패스제로 바뀌고 나서 경관부생들하고 경영경찰생들한테, 필기준비생들한테 이제는 미리 면접 준비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채널에 그 형통할 멤버십이라고 있어요. 그 채널 멤버십이 있는데 형통할 멤버십이 있고 만사형통 멤버십이 있는데 만사형통 멤버십은 금액대가 좀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면접 준비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층 면접 예상 질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 주제들 위주로 이제 풀이한 영상들이고 면접 코칭 프로그램하고 별개예요. 별개고 그다음에 형통할 멤버십은 이제 주차별로 이제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시사 이슈와 경찰 정책, 그다음에 형사 정책, 그다음에 국가 도시별 정책들 뭐 이런 주요 정책들을 타당성 분석하는 거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MZ 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케이스형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한 5년 전부터 느낌이 확 왔었거든. MZ 세대. 제가 말하는 MZ 세대는 제 기준점에서는 만 35세 기준이에요. 그래서 35세는 반반이야. 문해력이 좀 괜찮거나 이전 세대처럼 아니면 MZ 세대처럼 좀 낮거나. 그래서 20대는 진짜 완전 MZ 세대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해력이 낮아요. 학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스카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서울대나 연고대 졸업생들도 문해력이 예전에 제가 그 학생들 코칭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예전 세대랑 다르게 낮아요.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예전 세대라면 지금 40대 초반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은 이제 40대 초반이 됐단 말이에요. 경찰직 빼고도 다른 분야까지 포함했을 때 비교해보면 같은 학교인데도 문해력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MZ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거랑 아무 관계없고 정보가 주어진 환경 자체가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이 영상이나 짧은 영상 매체에 의해서 정보를 요약된 정보들만 수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일 폐단이 뭐예요? 한국사 같은 거.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에 보면 한국사 있죠, 한국사.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 안에서 각가지 이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논술 시험으로 쳐야 돼요. 근데 필기 과목에다 집어넣으니까 책 이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표 외우고 그 다음에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타 한국사 강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한국사 주요 필기에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요약 정리 잘해서 수험생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 일타 강사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사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들은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배울 점이 있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선생님들인데 지금은 이게 이 논술 형태가 아니라 예전에 막 고시의 한국사 같이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객관식의 그냥 맞추기 시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서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MZ세대한테 너무 잘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겪게 될 심층 면접은 완전히 정반대 성격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문점을 던져야 돼요, 계속. 근데 MZ세대들은 자라온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가 이것도 예전에 영상 많이 올려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스스로. 그래서 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지금 메타 문해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독해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메타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 문해력이라는 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의 원인점을 찾고 그 원인점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 쟁점 사항들 맥락을 찾아내고 그 쟁점 사항 안에서 어떠한 해법을 도출할 것인지 일련의 사고의 흐름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글로 읽으면서 이제 사유를 했을 때 그 메타 문해력이 늘어나게끔 돼 있는데 MZ세대는 이전 세대하고 다르게 지금 주어진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문해력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진짜.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는 이제 멤버십 있죠. 이 멤버십 안에 정확하게 3년이죠. 우리 멤버십 안에 강의를 넣은 거는 이제 문해력 특강이란 걸 넣었어요. 2, 3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질문하는 시사 이슈들도 이제 문해력 특강 훈련이 되게끔 그래서 이제 시사 이슈 칼럼 사설 칼럼을 바탕으로 문해력 훈련하는 게 있고 그럼 이제 면접에 직접적 질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솝우화나 고전 철학을 바탕으로 문해력 훈련을 하게끔 진행되는 테마가 있고 형통할 멤버십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과제를 내드리면
그 영상, 해당 영상에 우리 카페에 게시글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 없으면은 그 영상 하단에 댓글로 그 과제를 막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제출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다 경간부 준비생들이거나 아니면 현직자들이에요. 현직자가 더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그 과제 밑에다가 짧게 답글로 이제 가이딩을 해드리고, 이제 그게 좀 부족한 사안들은 모아가지고 이제 가이딩 영상 또 올려드리고 이러거든요. 이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요렇게 채용 절차가 바뀐 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져서 경간부생들도 이제 경간부 필기준비생들은 필기준비 같이 하면서 제 그 형통할 멤버십에 문해력 특강 보면서 꾸준히 과제 제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선생님 그러면 승용공시는 2026년부터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라고. 2025년 면접부터 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발표 면접이 추가됐어요. 스피치 아닙니다. 스피치. 그 5분 스피치 일하는 바람에 처음에 국가직에서 스피치 학원이 봐라 이제 스피치가 테스트가 되는 거다 이러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거든. NCS 기반 형태로 다 통합됐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우리 같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산업심리학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육학자분들, 뭐 교수님들이 전부 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부 다 협업을 해가지고 채용 프로세스 자체를 전부 다 표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그 형태가 이미 진행 중인 거고, 경찰도 특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직무 기술서 해가지고 직무별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사안들을 체크할 건지를 나오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게 NCS 표준화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직하고 공무원 이쪽 관료직 집단에서 본인들 직무 역량 전부 다 기입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공기업만 돼 있어. 공기업만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전문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NCS 기반으로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딱 유형은 4가지만 있어요. 4가지만. 면접 형태는 경험, 그 다음에 상황, 제가 좀 날렸을게요. 지금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경찰직은 경험 질문, 상황 질문,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을 이제 집단 면접 형태, 그 다음 개별 면접 형태에서 이미 진행을 했는데, 토론 면접을 빼버리고 발표 면접을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럼 상황은 어디로 갑니까? 상황은 발표 면접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 면접에서 이제 3분 발표하고 7분간 그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험 출제, 시험 질문을 받아요. 받으면 서술형 논술을 치는 거예요. 서술형 논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게 5급이나 7급 같은 5급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집중 면접 검증 형태로 하고, 이 발표 면접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줘. 이게 작성 시간을. 근데 9급 같은 경우에는 작성 시간을 너무 짧게 준 거예요. 짧게 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5급 같은 경우에 발표 면접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한국의 교육 환경, 교육의 어떤 문제점의 해법을 프랑스 공교육에서 찾는다면, 프랑스 공교육의 진행 형태와 이제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끔 교육 문제를, 이러이러한 발생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뭐, 참고 자료를 줘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교육 현장 자료들,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이제 논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술 답안지를 면접관들한테 각자 주고, 밑에 이제 묵지가 있었거든. 면접관들한테 주고, 면접관들은 그거 보고, 나는 그걸 보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주고 가. 그러니까 이거는 작성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9급은 그렇게 안 하고는 질문을 그렇게 또 깊이 있게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9급은 실무자들 채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추상적인 테마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직 부정부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 주제 안에는, 그 토픽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핵심 쟁점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9급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 수준에서 그걸 어떻게 쳐내?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그 짧은 작성 시간 안에, 그리고 아주 이제 대개 이제 9급은 그 참고 자료도
적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한 장, 두 장 이렇게.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시행할 때 우리 국가직, 제가 그때 학원과 총괄할 때, 전원도 합격했어요. 전원도. 뒤집고. 70%가 이제 1배수 바뀌었거든요. 1배수 바뀌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올 우수 등급을 받아야지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하거든. 보통 등급이 하나라도 가면 그냥 필기 성적 순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1배수 밖에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올 우수를 받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70% 올 우수 받았어요. 그 당시 때. 그럼 다 있어. 지금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강 후기나 합격 수기 거기에 이제 다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제가 학원과 총괄할 때, 그리고 학원과 총괄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전속 계약 해지하고 제 연구실을 이렇게 개인 회사로 차려서 진행했을 때도 2018년도, 19년도 전원 취업했어요. 있어. 우리 또 전원 취업하셨네요. 교수님 신할 또 창출하시면 이제 그 합격생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보낸 카톡이 있거든. 그거 있어요. 그거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엄청 그 5단계 프로그램 완전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과제량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왜냐면 그 정도 난이도의 시험을 그 짧은 한두 달 안에 쳐내려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 경감부생들도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코칭 프로그램, 순경 프로그램하고 동일한데 경감부생들은 거기 심화로 들어가는데 보통 2달 넘게 코칭을 받아요. 10몇 회씩. 그래야지 막 15회, 17회 해가지고 5단계 겨우 위수한 사람들 나오고 이러거든. 대부분 4단계까지 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2달로도. 근데 이게 지금 그거는 경감부생들은 이전에 토론 면접이랑 여러분들 순경 공채랑 같은 면접 형태였는데도 그렇게 진행했는데 이제 서술형 그 논술 시험을 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질의응답을 받는 건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2번을 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논술 시험을 친 다음에 그걸 면접관들한테 주고 그걸 질의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질의응답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발표했을 때 어떻게 질문이 들어올지까지 작성하면서 전부 다 예측해야 되거든. 문해력이 엄청나게 높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우리 국가직 1, 2기생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다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문해력이 그때 나쁘지 않았어. MZ세대들이 아니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라고 이제.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너무 걱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코칭 프로그램 못 따라오는 거야.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문해력 강조하면서 이제는 필기하고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특히 MZ세대들은. 그러니까 경감부는 이제 요 체력 패스제로 남녀 통합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되니까 이제 3년 차인가? 하여튼 몇 년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게 뭔가 합격생들, 불합격생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감부 필기 준비생들은 문해력 무조건 봐요. 그 멤버십에. 그리고 댓글 과제 올리는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고. 제가 피드백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발표 면접이 추가된 거는 여러분들 이제는 필기만 준비해가지고는 절대 합격 못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필기 성적이 좀 낮아도 발표 면접을 잘 하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경험 면접을 친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채점 항목이 바뀌었죠. 저번에 요것도 올려드렸어요. 상황 판단,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 윤리 의식 부분, 경찰 윤리 의식 부분, 그 다음에 성실 책임, 협업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 면접 파트의 인성 파트 부분으로 이제 집중 검증될 거고, 발표 면접 주제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딱 2가지거든요. 2가지인데, 이제 국가직 변화 형태처럼 이제 공무원의 윤리적 가치 의식을 물어보는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 있죠. 문제 해결 능력을 경험 면접 파트에서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돼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 면접에서 케이스형 질문들이 있죠. 케이스형. 친한 선배가 밥을 산다고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 합석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건 관계자더라. 선배는 뭐 가타부타 말은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밥 먹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너 어떻게 대처할래? 이게 지금 상황 판단 능력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주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크게 2부류거든. 이제 NCS 기반상 면접 분류 형태에서 봤을 때
두 부류로 가야 된다. 난이도 엄청 높아요. 여러분들 그냥 필기시험은 그냥 내가 요 내용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야.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중에 필기시험이 제일 낮아요. 이런 정성평가 시험, 특히나 이런 논구술, 논술 형태를 같이 접목한 이 심층 면접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독과수의 원칙 알죠? 독과수의 원칙은 뭐예요? 불법하게 이제 채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필기 과목에서는 그냥 그 문장만 외우면 돼. 근데 심층 면접에서는요, 어떤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냐면 독과수의 원칙이 가지는 내재적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맞는데 그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명확하게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밝혀졌다면 증거가 설사 이제 오염이 돼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연쇄살인범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유일한 증거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현대형사법은 독과수의 원칙이 가지는 내재적 딜레마를 왜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재적 모순점을 감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형사 정책이 만들어진 도입의 배경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이거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디립다 그냥 뭐 조문 외우고 이제 판례 외우고 이러고 있잖아. 경관부생들 코칭 받으면 대부분에 그래요. 제가 필기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진짜 그 원장님이 왜 그냥 단순 암기형 테스트 시험이란지 이제 알겠다고 이래요. 3단계 때 우리가 이제 헌법학과 법철학을 기반으로 지금 방금 했던 그 주제들 위주로 전부 다 분석하고 과제 작성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논술식으로. 그게 3, 4단계 때 있어요. 순경 공채는 그 심화 과정까지는 안 가는데 경관분생들은 3, 4단계 때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거든. 근데 따라와,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우수하다 보니까. 근데도 최근에 MZ세대 경관부 준비생들은 그나마 MZ세대 안에서도 문해력이 있는데도 이전 세대와 비해서는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 4단계니까 되게 더디게 진행돼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남녀 통합 채용하고 체력 패스트 바뀌면 여경 너무 먼저 뭐 많이 합격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에 2025년부터 면접 이 진행 발표 형태는 지금 MZ세대 기준점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메타 문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필기 준비와 함께 문해력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로. 당장에 문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되고,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없어요. 그거는 뭐 초중고에서도 지금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끼리 막 의견이 너무 대립되고, 그래서 뭐 IB 프로그램 그 국제 바깥 그 있잖아요. 그 IB 프로그램 국제학교에 그거 도입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전부터 여러분들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시사 이슈, 그 다음에 정책, 타당성 분석, 칼럼문 형태를 가지고 문해력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동양 고전, 철학, 이소부화 등을 가지고 문해력 훈련하는 거 이미 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형통할래 멤버십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 해도 300개가 넘어가. 거기 안에서도 문해력도 지금 몇십 개가 쌓여 있거든요. 당장에 그거 구독하셔서 주차별로 뭐 그렇다고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문해력 관련된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그 댓글 과제를 한번 작성해 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여건이 되면 일주일에 2번씩 하면 더 좋고, 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체불 경험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2개씩 작성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개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형통할 멤버십 금액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거 PC로 가입하는 거랑 모바일 가입하는 게 다르다고 하는데, PC로 가입하는 게 아마 3만 원인가 그 있어요.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더 높은 금액으로 된대. 그래서 3만 원으로 저는 이제 3만 원으로 설정해 놓은 거니까, 그 매월 3만 원 여러분들 커피값만 아껴도, 담배값만 아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문해력 특강 들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직자가 더 많아요, 이제는. 현직자들 중에 이제 경관부, 그 경찰대 편입 준비하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현직자 안에서도 현직자들이 지금 그 MZ세대가 문해력이 낮다 보니까 기존 세대하고 너무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자기 개발 측면에서 이걸 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들으세요. 꼭.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심층 면접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코칭해 본 사람이 없어요. 강사들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제가 학원과 총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기는 없고. 이게 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국가직 가르치는 분들은 요것만 가르치고 이 경찰 쪽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왜냐면 완전히 다른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합격 수위가 있어요. 합격 수위가 있는데 요 형태대로 진행된 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이니까 예전에 국가직하고 지방직 우리 합격생들이 올린 합격 수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어차피 동일해요. 다 동일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코칭할 때만 다르게 진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 코칭 들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미리 들어 놓으시고, 그 관련된 부분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에 합격 수기, 수강 후기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지만 심층 면접에서 제대로 이제 선별이 될 수 있어요. 우수한 인적 자원하고 떨어지는 분들하고. 제가 볼 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뭐 여경이 더 많이 채용될 거야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관부에서 이미 다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데이터값 나와서 경찰청에서 그거 다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데이터값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필기 시험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필기 시험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심층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필기 시험 공부에 지장을 어느 정도 지장이 주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해야 되고, 면접하고 필기랑 면접 준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문해력 훈련 과제 제출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뭐 토론 프로그램이나 일기를 통해 가지고 훈련하는 방법도 예전에 영상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이제 내일 모레 구정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